안녕하십니까, 군설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김정호 제13대 해병대 사령관님의 부인이신 정남현 여사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령관님께서는 2013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여사님은 지금도 아주 정정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사연은 여사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많은 사연, 그래서 장시간에 걸쳐 저한테 직접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서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김포 강화 지역의 해병대 제2여단이 제2사단으로 확대 개편되는 데 있어서 당시 현직 사령관의 부인으로서 일조를 하신 아주 큰 역할을 하신 여사님의 사연, 그리고 여사께서 경험하신 해병대의 감동적인 사연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내용의 일부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과는 다소 다른 면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나 해병대에게나 모두 격변기였던 7, 80년대 해병대 최고위층 장군의 부인께서 지켜본 당시의 모습이 어쩌면 더 솔직하고 정확할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내용이 많은 관계로 바로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호 사령관님을 소개하면 1931년 경남 고성에서 출생하셨고,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51년 해관 3기로 임관하신 후 65년에는 1사단 11년대장, 그러면 포병병과라는 뜻이죠. 이렇게 포병 출신 해병대 사령관은 지금까지 총 37명의 역대 사령관 중에서 김정호 사령관님과 제18대 최갑진 사령관님, 이렇게 두 분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포병연대장 이후에는 73년에 김포 2여단장, 그리고 77년에 포항 1사단장, 마지막으로 79년부터 81년까지 제13대 해병대 사령관을 역임하셨습니다. 한편 월남에서의 2여단 시절을 제외한 김포에서의 2여단장만 놓고 보면 월남 2여단의 귀국에 따라 해체되는 5여단장에서 2여단장이 되신 초대 정태석 장군, 그리고 심재황 장군의 뒤를 이어 김정호 장군은 제3대 여단장이 되셨습니다. 김포 시절의 여단장으로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태석 또 심재황 여단장의 경우에는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되기 전에 여단장을 하신 데 반해 김정호 여단장은 해병대 사령부 해체 직후에 이 여단장에 취임합니다. 그럼 전임 여단장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여단장을 하셨다는 뜻이죠.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 속에 오른쪽 준장 계급의 장군이 김포 2여단장 시절 김정호 장군의 모습인데, 왼쪽에 대장 계급의 장군은 당시 합참의장이셨던 한신 장군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올린 이유는 잠시 후 소개할 2여단의 사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늘의 주인공 정남현 여사는 28살 때 결혼을 하셨는데 당시 남편의 계급은 대령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중령 때까지도 총각이었다는 뜻인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너무 늦은 거 아니냐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정호 대령은 33살, 따라서 신랑 신부의 나이만 놓고 봐서는 결코 아주 늦은 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33살의 대령이라는 사실에 대해 40대 중반은 돼야 대령 진급을 할 수 있는 8, 90년대 이후와 6.25 당시 임관한 분들을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해병대 제2여단이 제2사단으로 확대 개편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2여단이 2사단으로 확대 개편된 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사단으로의 확대 개편은 당시 해병대의 희망사항이었을 뿐, 즉 사단 고사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김포를 육군 1개 사단으로 교체하는 방안에 대해서
당시 합참의장이던 한신 장군에게 검토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즉, 이 사진이 바로 당시 한신 장군이 여러 차례 이 여단을 방문해서 대통령의 생각이었던 이 여단을 후방으로 빼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던 시절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김정호 장군이 여단장이던 시절 육군을 위시한 국군 최고 수뇌부는 이 기회에 아예 해병대 이 여단을 해체하는 걸로 일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기회라는 것은 아무래도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된 기회,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육군 쪽에서 봐서는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되고 애비 없는 집안, 이 기회에 그 집의 작은 아들도 입양 보내자, 뭐 그랬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육해공군 해병대 국군의 전체 병력수는 그대로 둔 채 해병대 2여단 TO를 육군으로 돌리는 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당시 백령도는 도서방어부대로서 지금과 같은 6여단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2여단이 해체될 경우 해병대는 실질적으로 포항의 1사단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 제2참모차장 체제에서 나름 해병대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해군 해병은 포항의 큰아들 1사단마저도 그 존립이 애매해질 수 있다. 따라서 당시 해군 해병에게 2여단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그런 부대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여단의 해체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사단으로 승격시켰다. 이거야말로 훗날 해병대 사령부가 재창설될 수 있는 터전이었다. 예하부대가 몇 개는 돼야 사령부도 필요한 거지, 실질적으로 1사단 하나만 가지고 해병대 사령부를 재창설한다? 논리가 먹혀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2여단을 지켜낸 게 중요했다. 아울러 2여단을 2사단으로 확대 개편한 건 더욱 중요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1973년 해병대 사령부 해체 직후 김포 2여단장 시절에 김정호 장군은 2여단의 해체를 막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 포항 1사단장을 거쳐 사령관으로 재임하셨던 79년 9월 이후에는 드디어 2여단을 사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작업에 몰두하셨다고 합니다. 일단 2여단을 지켜냈으니까 이제부터는 키워야 되겠죠. 이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여사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은 잠시 후에 소개하기로 하고, 먼저 정채호 선배님께서 쓰신 해병대의 전통과 비화라는 책은 당시의 일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2참모차장 김정호 중장이 합참의장 유병현 대장에게 결재를 받으러 갔을 때 뜻밖에도 유병현 대장은 귀신 잡는 해병대를 들먹이면서 여단이면 어떻고 또 사단이면 어떠냐, 2여단을 증편하면 됐지 굳이 2사단으로 할 필요성은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서 상당 기간 결재를 미뤘다. 여기서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 김정호 장군께서 여단장이던 시절 2여단을 김포에서 빼고 궁극적으로 2여단을 해체하는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 분은 당시의 합참의장 한신대장, 하지만 김정호 장군이 해군 제2참모차장 즉 해병대 사령관격이었던 무렵에는 유병현 대장이 합참의장, 그런데 이분께서 너희들은 귀신 잡는 해병인데 그까짓 거 여단이면 어떻고 사단이면 어떻다는 거냐, 이렇게 비아냥거렸다는 뜻입니다. 그냥 못해준다고 하면 되지 뭐 그렇게 귀신까지 팔아가면서 책의 내용을 계속 소개하면 2여단을 2사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안에 대해 합참의장이 결재를 미루던 어느 날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고 미 8군 사령관도 초청된 친선 골프대회가 끝난 후 성북동 소재
청운각에서 베풀어진 불고기 파티 석상에서 김 장군의 부인 정남현 여사가 유병현 합참의장에게 정중하게 술잔을 건넨 다음 이사단 일 때문에 남편이 사기가 떨어져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간청을 하자 유병현 대장은 정 여사의 그 눈부신 내조에 감동을 했던 나머지 즉석에서 약조를 하여 그 다음날 결제 서류에 사인을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다. 책의 내용은 이상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여사님께 당시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여쭤봤는데 여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소개하면 골프 모임 이전에 결제를 받으러 들어간 김정호 장군에게 유병현 합참의장은 사령부도 해체된 마당에 1개 사단에 1개 여단만 있으면 됐지 또 무슨 2사단까지 만들려고 하는가 라면서 결제를 계속 미뤘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골프 모임이 있던 날 김정호 사령관은 오늘 내가 합참의장 공고안을 가든가 어떻게든 결단을 내야겠다 이러면서 결의를 다짐했다는 겁니다. 아침에 이 말을 들은 여사께서는 이러다간 안 되겠다 싶어 그날 회식 자리에서 양주 한 병 그리고 잔 하나를 들고 합참의장 자리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의장님 제 술 한 잔 받으세요. 이번에 해주시면 길이길이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사단에 의장님 성함을 남기겠습니다 라면서 술잔을 건넸더니만 합참의장께서는 당황하면서 잠시 고민하더니 김 장군한테 가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라고 대답했고 여사께서는 너무나도 고마운 나머지 연신 절을 하면서 뒤돌아 나오려는데 합참의장께서는 제 술도 받아야지요 그러면서 술을 따르기에 그대로 받아 마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 옆자리로 돌아와서 이 얘기를 전하니까 김정호 사령관은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무슨 그러면서 믿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출근하기 전 사령관께서는 의장님이 여자한테 한 말을 뒤집지는 않겠지 설마 약속을 어기겠는가 이러면서 내심 기대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합참의장이 김정호 사령관을 부르더니만 그 이사단은 부인 덕으로 되는 줄 아시오. 내가 부인께 약속했으니 사인하겠소 라면서 이사단으로의 확대 개편안에 결재를 했다는 겁니다. 한편 여사님의 당시 이런 당돌한 행동과 관련해서 일설에는 여사님 집안이 워낙 막강했다. 또 그 댁의 장군 별을 모두 합치면 10개가 넘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소개한 정채호 선배님의 책에서도 이사단 사연과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남현 여사의 형부인 김윤호 육군대장이 합참의장을 역임할 때 의장 공관에 해병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형부에게 극성스러운 압력을 행사하여 그 목적을 달성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사님께 사실 여부를 여쭤봤더니만 우리 집안에 별이 10개가 넘는다는 그런 얘기는 과장된 내용이고 우리 형부가 김윤호 합참의장 그리고 남편이 해병대 중장 따라서 우리 친정 입장에서는 2명의 사위 별을 합치면 7개는 맞지만 10개는 잘못된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정호 사령관의 손윗동서인 김윤호 장군은 3스타 육군 군단장 시절이었습니다. 합참의장 취임은 김정호 사령관이 예편하고 1년 2개월가량 지난 82년 5월의 일입니다. 따라서 그날 회식 자리에서의 여사님의 행동과 관련해서 이런 형부의 존재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정남현 여사님의 해병대 기질이
이런 행동을 가능케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사님이 말씀해 주신 여러 사연 속에서 제가 그분의 완벽한 해병대 기질을 느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그 사연을 들으시면 제 말씀에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몇 개 사연을 더 소개하기 전에 이 사단권을 마무리하면 김정호 사령관은 합참의장의 결재를 받았습니다만 81년 3월 16일 예편하시고 2사단으로의 확대 개편은 김정호 사령관의 후임으로 취임하신 제14대 사령관 해사 6기 최기덕 중장께서 취임 후 정확히 한 달 동안의 기간에 주영복 국방부 장관과 전두환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으로써 마침내 81년 4월 16일 2사단이 창설되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평소와 좀 다르다고요. 해병대의 역사를 사모님의 사연을 통해 전하다 보니까 제가 까불지 않고 좀 무게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평소의 모습 그대로 여사님의 해병대 기질과 관련한 사연을 몇 개 더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합참의장과의 일화는 여사께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터득한 일종의 승부사적인 기질이 발휘됐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기질이 해병대 기질과 무슨 공통점이 있냐고요? 합참의장한테 양주병을 들고 가셨잖아요. 그날 회식 자리라면 전부가 포스타, 다 대장 계급이었을 텐데 해병대 3스타면 계급으로는 제일 낮잖아요. 근데 그 부인께서 양주병 들고 와서 어장님, 의장님이 아닙니다. 어장님, 제 술 한 잔 받아 있어. 사모님께서 고향이 경북 포항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쪽 사투리를 좀 흉내내 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양주병을 들고 합참의장을 쳐들어가는 모습에서 뭔가 해병대의 모습을 못 느끼셨습니까? 그나저나 예전에 해병대 한남동 공관경비대에서 근무하신 분의 제보에 따르면 여사님이 한술 하셨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본 게 아니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술 얘기가 나온 김에 두 번째 사연을 소개하면 여사님께서 술을 좀 하신 건 맞는 내용 같습니다. 김정호 장군이 그 김포 2여단장 그리고 포항 1사단장을 하던 시절 대원들의 총기 사고가 제법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기 사고의 원인 중에는 애인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서 즉 변심한 애인 때문에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는데 김정호 장군이 1사단장을 하던 시절 어느 날 여사께서는 해안방어에서 철수하는 부대를 사단장님과 같이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몇 개월간 고생했으니까 위로하는 차원이었겠죠. 이때 여사께서는 대원들의 여자 문제가 걱정이 돼서 입대 전에 여자친구가 있었냐, 혹시라도 여자친구가 배신을 하면 어떻게 하겠냐 물었더니만 한 대원이 이런 말을 하면 총으로 쏴 죽이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고 이에 여사께서는 해병대가 어째서 세무워카를 신는 거냐, 애인한테 차이기 전에 먼저 차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대원 진짜 어떻게 그 사모님 옆에서 총으로 쏴주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보통 대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분위기는 사단장이 별 둘이면 부인은 뭐 별이 3개는 되겠네, 이러면서 대원들이 평소 사단장 부인에 대해 비아냥거렸고 이걸 익히 잘 알고 있었던 부인께서는 대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좀 더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던 차에 어느 대원이 그럼 제 워카에 막걸리를 따라 드리면 마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 이에 여사께서는 몇 달간 쉬는 냄새나는 워카에 막걸리를 마신다는 게 끔찍해서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이 영광스러운 워카에 막걸리를 가득 부어주면
기꺼이 마시겠노라고 대답을 하셨고 막걸리가 가득 담긴 웍카를 받아들고 실제로 마시려는 순간 그 대원이 무릎을 꿇더니만 눈물을 흘렸다는 사연이었습니다. 감동적이면서 그러면서도 그 대원 참 대단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 대원에 대해 여쭤봤더니만 아마도 7년대였던 것 같다. 키가 유난히 컸던 걸로 기억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날 현장에는 헌병대장이 사단장을 수행했기에 여사께서는 헌병대장한테 특별히 나한테 막걸리를 따라준 저 대원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좀 써달라는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뭐 부탁 안 하셔도 문제 될 거 없어요. 그 대대장이나 중대장이 그랬다고 그 대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일주일짜리 포상 휴가를 보내줬을 것 같습니다. 야, 아주 잘했어. 이 양이 막 왼발 오른발 워카 두 짝에 가득 부어가지고서 그 구멍으로다 막걸리 벌벌벌 나오는데 그거 드시라고 해. 그랬어야지 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여기서도 술이 나오죠. 그럼 술 잘 마시는 것만이 해병대 기질이냐? 당연히 그렇지 않죠. 두 번째 사연은 해병대 전통과 의리라는 측면에서 바라본 여사님의 사연인데, 이 사연은 김정호 사령관께서 예편하시고 10년 이상 지난 시기에 있었던 사연입니다. 신현준 사령관께서 미국에서 귀국해서 생활이 어렵던 시절, 이 소식을 접한 여사님이 주축이 돼서 초대 사령관께서 거주하실 경기도 화성의 아파트 전세금을 만드셨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여사님께서는 매달 한두 번 이상 음식 등을 장만한 다음 신현준 사령관 댁을 찾아 해병대 최고 원로를 모시는 일에도 정성을 기울이셨다고 합니다. 참 고마운 분입니다. 해병대 의리, 선배를 모시는 정성,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주제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저는 제 유튜브 초창기에 신현준 초대 해병대 사령관께서 미국에서 귀국하시고 경기도 화성의 아파트에 거주하셨다는 제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초대 사령관을 하셨고 또 외국에서 대사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제법 윤택하지 않으셨을까. 따라서 강남의 그럴싸한 아파트나 수도권 전원주택에서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시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 경기도 화성의 평범한 아파트는 다소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여사님의 말씀을 통해 80대 노구의 초대 사령관께서 경기도 화성에 실제 거주했고 또 그와 관련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굳이 경기도 화성을 고집하신 이유는 재창설된 해병대 사령부가 경기도 화성에 있었기 때문이라는데, 그러면 그 시기는 87년에 재창설된 해병대 사령부가 서울 대방동을 떠나 화성에 정착한 94년 4월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신현준 사령관은 경기도 화성에서의 생활을 접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신 다음 2007년 향년 91세 미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사님의 해병대 정신과 관련한 마지막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해병대 하면 전우회, 그 끈끈한 결속력이 아주 유명하죠. 근데 이런 결속력은 사모님들끼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해병대 고급 장교 부인들의 모임인 도솔회라는 모임을 통해 현역 해병대원들에 대한 위문 활동을 지속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김정호 사령관 이전에 역대 원로 사령관 및 원로 장군 부인들을 모시는 일에도 열성이라고 하십니다. 여사님 말씀을 통해 그분들의 근황을 들을 수 있었는데, 다행히 강기천, 김현상 사령관, 또 박승도 장군의 부인 등께서는 아직도 모임에 참석하시고
제2대 사령관 김석범 장군의 부인께서는 지금 살아계시면 한 100살쯤 되셨을 거라고 하시는데 건강이 여의치 않습니다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신현준 김성은 사령관의 부인, 그리고 저작년에 공정식 사령관의 부인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김두찬 사령관님의 부인 역시나 여사께서는 아마 또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제13대 해병대 사령관의 부인이신 정남현 여사의 사연을 통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사단의 비화, 그리고 여사님의 해병 정신을 소개해 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여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서 해병대의 전통과 정신이 계속 유지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